영선 언니는 1983년 MBC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아침 뉴스 메인 앵커 시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향해 혹시 반절자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맥락을 보면 그도 그럴만합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운동가로서 1978년에 금속노조 노조위원장을 할 정도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라 보수 정당으로 갔고 거기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어쨌든 영선 언니가 당찬 질문을 하는 이 장면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았고 저 앵커가 내 말 하는 거 아이가. 언니는 뉴스에서 잘립니다. 그 후 영선 언니는 국제부 기자로 발령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이었어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화여대 졸업연설에서 여성 인력을 길러야 한다며 방송국에도 여성 특파원을 많이 보내라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MBC 국제부의 여기자는 언니밖에 없었어요. 결국 언니가 LA 특파원을 가게 됐고 MBC 최초의 여성 특파원이 됩니다. 이후 MBC 선배였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권유로 2004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영선 언니의 정치의 서막이 열립니다. 영선 언니의 초반 정치 인생은 순탄해 보였어요. 17대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18, 19, 20대까지 연속 당선이 되거든요. 당 안팎에서 저격수라는 별명도 갖게 됩니다. 그중 몇 개 일화를 소개해 볼게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언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마치고 나온 이 후보를 향해 왜 그러세요? 저 똑바로 잘 못 보시겠죠? 이 후보는 혼잣말로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토비 저격수는 쉽게 물러나지 않죠.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태우 경남도지사를 지명합니다. 지명된 사람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걸 국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영선 언니가 김태우 후보에게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김태우 후보는 낙마하게 됩니다.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언니는 삼성 저격수로도 유명했는데요. 2005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aka 금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사가 해당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7%,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약 25%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선 언니는 5%를 초과하는 지분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5% 이상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언니는 삼성 봐주기냐 라고 받아쳤고 재경부는 재경부를 모독하는 것이냐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언니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인생이 올라가기도 하면 내려가기도 하겠죠. 2014년 언니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어하며 당을 이끌던 시절 당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권한을 얼만큼 주느냐가 여야 간의 핵심 논쟁거리였는데요.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반영되지 못한 세월호 특별법에 영선 언니가 합의합니다. 이 사건으로 언니는 여러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합니다. 그럼 언니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하는데 누구를 후임으로 세울 것이냐를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언니는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이상돈 교수와 진보 성향의 안경환 교수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당내 큰 반발에 부딪히며 정계 입문 이래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언니는 대외적으로 연락을 모두 끊고 집거하며 탈당을 고심합니다. 하지만 나흘 만에 당무에 복귀해 최종적으로 당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2017년 영선 언니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전국을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언니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쇼미더머니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거인 거죠. 당내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언니는 문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영선 언니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합니다.
현재 언니의 맞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시절 일명 캐삭방 사건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렸는데요. 민주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반대쪽인 MB가 정권을 잡고 있었고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도 부족했습니다. 이 선거는 민주당이 판세를 뒤집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 시점에 당시 민주당 지지율 1위였던 한명숙 전 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발등에 불 떨어집니다. 자칫하다간 후보를 못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선 언니한테 119를 칩니다. 언니를 엄청나게 설득했고 이에 언니는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나 출마할게 한다고 후보가 되지 않아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 출마 선언을 한 사람끼리 예선을 치릅니다. 이를 경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언니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은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 뉴페이스 돌풍이 붑니다. 박원순 변호사와 안철수 교수인데요. 특히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핫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 선언하며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이 껑충 올라가요. 이후 통합 야권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무소속 박원순, 민주당 박영선, 민주노동당 최기업이 붙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박원순 후보가 승리해 아쉽지만 언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지 못합니다. 7년이 지나 2018년 여름 서울시장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3선 도전 의사를 밝혔고 영선 언니도 가세했습니다.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의 경선이 진행됩니다. 이 경선에서 박원순 시장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영선 언니는 예선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이에 영선 언니는 출마 의사를 밝혔고 앞서 말한 등장인물 그대로 우상호 대 박영선의 구도에서 개표 결과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되어 서울시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문을 두드린 영선 언니. 그녀에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최초 여성 메인 앵커, 최초 여성 특파원, 또 다른 최초인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영선 후보. 서울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을까요?